은 실장입니다. 외계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의 자유 게시판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송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으니 시끄럽군요. 조용해!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Que vas al otro día. Que no tenga compromisos que cumplir. Que la party hoy correrá por mi OC. Libera tu cuerpo, sexy movimiento.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뭐 지난 그 사라진 애플 특집에 비하면 굉장한 특집인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로 뭐 보고 있는 것 같아. 넷플릭스 막 생생해 지금. 안 할 거야. 넷플릭스로 넷플릭스 다큐 보고 있는 기분이야. 네. 지난주에 녹음한 거 지웠어요? 지웠죠. 제가 보는 앞에 지웠죠? 네. 다시는 다시는 듣지 맙시다. 네, 삭제시켜 버렸어요. 네. 우리 예. 세 명 다 3초에 한 번씩 더듬더라고. 네, 약간 해서는 안 되는 특집이었어. 네.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면 전반적으로 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넷플릭스 우리 좋아하는 아니 거잖아. 그러니까 다 잘 아는 걸 하면. 그치. 네, 웨어러블 특집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 네, 다시 돌아와서 넷플릭스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얘기를 좀 들었고, 네. 2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의 실질적인 얘기들,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다 와닿는 얘기들을 하실 거죠. 네. 이제 넷플릭스 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네. 이야기들은 좀 후에 이제 천천하고, 편하게 하고 네. 넷플릭스 회사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자가 컴퍼니니까. 네. 자가 컴퍼니에 맞게 넷플릭스 기업 문화가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궁금하네요. 해보는데 넷플릭스 기업 사실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기업들 하면은 막 자유롭고 구글 막 페이스북 이런 거 생각. 사무실에서 꼭 킥보드를 타야 돼. 그럼 당연하지. 사무실에서 스케이트보드나 킥보드는 꼭 타야 돼. 그리고 수염이 없으면 취직을 할 수 없어. 약간 수염도 있어야 돼. 그리고 민머리가 많아. 히피가 그리고 많거나. 취직 기념으로 타투를 꼭 해야 돼. 아니면 피어싱을 하던가. 애플은 그래?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약간 그 외쪽 아웃사이더로 밀려나 있어요. 아직 헤이스팅스 씨가 있댔죠? 네, 아직 헤이스팅스 있고 헤이스팅스는 말한 대로 좀 정량적인 데이터를 좋아하고 최고가 아니면 너 나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넷플릭스 실리콘밸리 아이콘 아닙니까 거의? 근데 아니지 않아? 회사의 이미지는 회사의 기업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비디오 마을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체를 먹고 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넷플릭스 기업 문화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요. 어딜 가나 공유가 돼요 이게. 어디 가나 넷플릭스 공유가 되고. 얘기가? 네.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가 이 회사를 돌아오면서 네. 인사 담당자를 바꿨어요. 네. 인사 담당자 바꿨는데 이분은 뭐 몰라도 됩니다. 패티 맥코드라는 분이 네네. 네. 인사 담당자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헤이스팅스의 그 인사관이랑 비슷한 사람. 인사관을 갖고 있어요. 생각이 비슷해. 생각이 비슷해. 맥락이 항상 비슷한 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와 책임이라는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넷플릭스 컬처 프리덤 앤 리스폰시빌리티라는 네. 문서가 있어요. 네. 한국어로 번역돼서 페이스북에 공유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심지어 그 페이스북 CEO인 셰릴 샌드버그 있잖아요. 네. 네. 그 대단하신 분. 네. 마크 주커버그 이분 없으면 안 됩니다. 아 네네.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 문서가 실리콘밸리 기업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받아야 할 문서라고 평한 문서이기도 해요. 네. 그거 약간 인사 담당자의 출처가 된 이런 뭐 그 책임과 뭐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기업 경영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가 한글 번역된 거 같이 올릴 건데요. 네. 한번 보시면 왜 넷플릭스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회사인지 알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최후의 대우를 받는다. 직원들도 최고의 대우를 받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왜 투자자들한테도 넷플릭스가 최고의 기업으로 가치를 평가를 받는지 네. 내용 알수 있어요. 근데 핵심이 되게 뭔데, 좋아요. 핵심이. 자유와 책임이지 뭐. 자유와 책임이죠. 제목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네. 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네가 이걸 하려면 해야 되는 것들.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넌 자유가 많고 대신 책임져. 이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써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문장으로 긍정에 말한 대로 한 문장으로 줄여드리면 자유로운데 똑바로 안 하면 너 잘릴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널 자를 수도 있어. 네. 자유를 책임을 안 지면 네. 이렇게 써 있다는 네. 거죠. 자유의 영역을 잠깐 보면은 얘 문서가 한 100쪽 정도 돼요. 오. 근데 뭐 금방 보실 수 있는데 뭐 자유의 영역을 잠깐 보면 넷플릭스는 뭐 재무팀이나 뭐 운영팀 이렇게 막 이제 팀이 급박하게 네. 일이 그 특별한 부서를 제외하면은 휴가 일수 제한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나 자신에게나 아니면 팀한테 일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생산성만 높일 수 있으면 휴가는 언제든지 써도 상관없어요. 무제한으로. 네,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출장 등에 사용하는 회사 경비 있잖아요. 네. 뭐 우리는 뭐 얼마나 아껴 써라, 뭐 택시는 얼마 이상, 뭐 다 정해져 있죠. 뭐 내규가 8,000원이야 이건 막 이렇게. 저녁은 7시 얼마 이상을 안에.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회사 경비가 뚜렷한 지침이 없어요. 그냥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해서 아껴 쓸 것 정도가 끝이에요. 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뭐 팩스 보내는데 얼마 들까? 회사 카드 써도 되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저녁 먹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민하지 말라고 그런 걸로. 쓸데없는 그런 경비준이나 정작 중요한 일 못하는까봐 겁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줄게라는 거죠. 네네. 근데 책임의 영역은 좀 더 무서워요. 뭔데? 넷플릭스에서 업무 평가 있잖아요. 네네. 업무 평가를 전 직원이 수시로 해요. 다 해, 다. 진짜요? 네.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제 1년에 기간 정해져 있죠. 뭐 1년에 한 네. 번 아니면 뭐 분기별로 많은 회사는 분기별로 한 번 하는데 넷플릭스는 뭐 상사 부하가 상사 것도 하고 상사가 부하 것도 그거 하고 시즌이 없고 그냥 네.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시로. 상시로 하게 되고 보통 뭐 상사가 부하 걸 하니까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하는 얘가 나를 어떻게 네, 평가하는지 그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서로 실명으로 다 까고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감점료. 책임의 요지예요. 책임의 요지로 들어가서 감점돼요. 네. 그래서 서로 점수 평가가 있나 보네요. 점수가. 네. 워낙 수시로 하다 보니까 서로 거부감도 없대요. 그냥 얼굴 보고 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말하는구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하고 네가 요새 좀 나태해진 것 같다. 그럼 그냥 팀원이 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반성하는 거지. 저 새끼가 나한테 저렇게 말하네? 이런 그런 그게 분위기가 아니라는 없어지는구나. 거지. 근데 그걸 이제 보스한테도 하는 거지. 보스 앉혀놓고 이렇게 청문회 열 수 있네. 그러면. 그치. 그리고 헤이스팅스가 되게 수치적인 정확한 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제시한 기준에 충족되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 만약에 이번에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열어야 되는데 네. 스트리밍 경험이 없거나 스트리밍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러면 얘는 해고입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 중에 일환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방향성에 직원이 따라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다르게 보면은 해고 당하지 않고 넷플릭스한테 최고의 연봉 받으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려면 네가 계속 자기 발전해야 돼. 네가 최고여야지. 네가 최고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넷플릭스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이런 사실들 있잖아요. 뭐, 너는 최고의 네. 일을 해야 돼. 이런 어른을 뽑을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면서 연봉도 최고로 주지만 퇴직금도 최고로 줄게. 그래요? 이게 왜 그렇냐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의 실장 씨, 네. 이번 달까지만 그만둬. 하고 자가 네. 발전 그만두세요. 이렇게 네. 말하는 나도 되게 마음 아프잖아. 네. 근데 얘한테 책임을 좀 덜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느라 이걸 하지 말라고. 그것도 약간 그 법인카드 쓰는 거랑 같은 맥락이네. 근데 그걸 하긴 생각해보니까 맞는 게 그걸 통제하는 사람은 최고 경영자가 아니잖아. 보통은 그쵸. 중간 관리잖아. 그쵸. 인사팀에서 그걸 해고 통제를 하는데 통제할 때마다 얼마나 큰 원한 관계가 생기겠어. 그 넷플릭스에 남아있는 매년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 퇴직하는 사람들이 네. 13%가 넘는데요. 꽤 많이 퇴직하네요. 네. 고정 비율이에요, 거의 매년. 그러다 보니까 거의 회사의 10% 10명 중에 한 명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지 사람이. 근데 그만큼 나가는 사람이 크게 적이 없이 나가겠네. 뭐 비디오 그냥 대여 좀 뭐, 차리는 거지. 나가서. 때 됐구나 하고 나가는 거지 뭐. 비디오 마을 하나 차리고 동네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인상적이네요. 저는 그 번역된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문서를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방금 말한 거에 되게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사팀에서 뭐 규정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을 가져달라 이런 식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그 입사할 때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그 회사 정신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면 꼰대 또 뭐 네. 별 소리 하는데 네. 저기서 말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긴 하고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정신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새겨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발전에. 근데 어느 회사든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이걸 실제로 운영시키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이 말을 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네. 듣는 입장에서도 이걸 기분 나쁘게 듣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근데 무슨 뭐 셰릴 샌더버그가 나와가지고 야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존경받아야 좋아, 이렇게 될 막 하면서. 그 문서다 뭐 이런 말 하니까 괜히 갑자기 그럴싸해 보여.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돈이 받쳐주니까. 자, 내가 지금 머릿속에 든 궁금함은 처음에 8명이었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네네네. 처음엔 안 그랬을 거라고. 아니 그러기 힘들었겠지. 랜돌프가 할 때는 이런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네. 그때 8명일 때는 랜돌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랜돌프 형은 러프한 사람이었대. 랜돌프 형은 자유로운 사람이지. 야, 네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고 한번 자유로운 회사 만들어
만들어보자. 자유로운 회사 좋죠. 형이 들어줄게 오늘 술 한잔 먹자. 막 근데 그런 면에서는 랜돌프의 정신도 약간은 녹아들어 있네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근데 그 마인드를 구체화시켰네요. 어떻게 보면 문서화. 그 랜돌프의 마인드를 완전히 뒤집은 거죠. 회사에 자유만 강조하던 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준 그러니까 거지. 그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인드를 뭐랄까 문서로 그걸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 오케이 입장에서 시킬 수 갖고 싶은 있는 정도로 문서들을. 구체화시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건 꼭 읽어봐야 된다. 뭐 스타트업의 정신에 입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런 거. 우리나라에선 이걸 적용하기 웃긴 게 우리나라 회사는 최고의 회사도 아니고요. 직원들도 최고의 직원도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돈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자유와 책임을 강요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그렇지. 거지. 그건 사실 문제지. 야, 언제나 이걸 하려면 방금 금정 씨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금전적인 베이스가 되니까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돈 주는데 뭐. 뭐 할게요. 뭐 그 설날에 그런 거 있잖아. 나한테 잔소리 할 거면 이건 20만 원이고요. 결혼 얘기할 거면 50만 그렇지, 원이고요. 그렇지. 그런 거 있지. 사실 이 돈 받을 거면 잔소리 들어도 되지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본이 되니까 네. 자본 중에 자본이 넷플릭스는 회원이죠. 지금 그렇죠. 전 세계 회원이 6천만 명 회원이고 6천만. 네. 시가총액이 73조니까 73조요. 대중에 한 달에 한 몇천 원씩 지금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금정 씨. 그렇죠. 네. 얼마 투자하고 해서 요금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요금제 플랜이 어떤 게 있나요? 플랜 지금 베이직 요금이 있고요. 스탠다드 요금이 있고 프리미엄 요금이 있는데 베이직 요금은 7.99불, 스탠다드 요금은 9.99불, 프리미엄은 11.99불. 우리나라 돈으로 기준으로. 9,600원, 12,000원, 14,400원인데 2천 얼마씩 차이 나네요? 그쵸. 근데 긍정 씨는 뭐 하고 계세요? 저는 가운데 거. 가운데 아니 스탠다드. 근데 저 그 차이는 뭐예요, 그거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9,900원. 9,600원짜리는 보통 잘 안 하세요. 왜 잘 안 하냐면 나도 이건 못 하겠더라고 왠지. HD 화질이 제공이 안 돼요. 화질이 SD 화질이야? SD 화질로 제공이 되고요. SD 화질이면 몇이에요? 360p, 480p 정도 될까요? 네. 그 저기 뭐야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정도네요. 핸드폰에선 잘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볼 때만 만족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그리고 스탠다드 이상의 요금제들은 2명까지는 동시 접속을 해도 같이 서비스 아이디 공유를 할 수 있어요. 2명까지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가격 그 프로그램 안에 그걸 인정해 주는 네. 게 있네요. 프리미엄 4명까지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어. 근데 베이직은 한 명밖에 못 써요. 혼자 써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쓰니까 보니까 뭐 12,000원짜리를 6,000원씩 나눠서 뭐 중고나라에서 둘이 같이 보실 분 구합니다. 아니야, 근데 중고나라는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글이 올라오긴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네. 왜냐면 서로 못 믿으니까. 누가 비밀번호 바꿔버리면 어떡해. 되게 재밌는 게 넷플릭스는 이렇게 들어가면 뭐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의 아이디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뭐 아이디에 막잖아. 뭐 추천이 섞이거나 막 맞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은실장 아이디로 같이 들어가면 은실장이 보던 것도 나도 막 같이 최근 목록이 같이 쌓이고 이상한 거 막 야한 거 뜨고 짜증나게. 내가 나 야한 거 안 봐. 알겠습니다. 야한 거 안 보면 은실장 뭐 봐요? 아니 넷플릭스에서 야한 거 안 봐요. 딴 데서 보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런 거 있는데 넷플릭스는 아예 이거를 처음부터 분리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랑 아이디 같이 쓰는데 긍정이 아이디로 치고 들어가면 긍정이 게 뜨고 제 것도 떠요. 그럼 제 걸 누르면 저는 완전 제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자의 아이디는 하나가 있지만 그 안에 이제 회원을 분할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홈비디오 서비스를 렌탈 서비스를 하던 거에서 온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보통 영화를 집에서 가족끼리 보니까. 그리고 그 DVD나 비디오 시장 생각하면 하나 빌려오면 아빠도 한번 보고 아들내미도 한번 보고 이런단 그지, 말이야. 그지. 그 게임 보면은 게임 로그인하면 캐릭터 고르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린이용 계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맞아요. 만들어줄 수 있더라고요. 어린이용 계정을 만들면 어린이 거밖에 보여요. 뽀로로 뭐 이런 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또 자극적인 콘텐츠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제외하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는 키즈 아이디로 들어가면 실수로 아이들이 누르는 일도 없도록 그렇죠.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9,600원, 12,000원, 14,400원의 플랜을 갖고 있지만 처음 결제를 하면 첫 달은 무료예요. 그렇죠. 무료죠. 이게 아까 뭐 DVD 플랜에서도 그렇고 쿠폰. DVD 플레이어 사면은 쿠폰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네. 전통적으로 넷플릭스는 이런 프로모션을 계속해 왔어요. 한 달 써봐. 그럼 너 계속 쓰게 될걸? 이런 마인드인 거죠. 사실이에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첫 달을 공짜로 해주는 건 그 영화 같은데 미드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미국 쪽의 슬럼가에서도 그 마약상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방법? 조금 주는 거야? 처음에 그냥 샘플을 줘요. 괜찮아, 좋은 거야. 이러면서 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영화에서도 항상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제 보통은 이제 했다가 뭐 처음에 이제 제일 저렴한 거 9,000원짜리 봐야지. 혼자 쓰시는 분이라면 이러고서 이제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촛다른 공짜래. 그리고 또 보여.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처음에 저렴한 거 쓰다가 안 되겠어. 화질이 좀 부족해. 그러고서 올리고. 이후에 친구들까지 같이 하면 친구들한테 또 밥 한 끼 얻어먹고 하면 내가 쌤쌤 아닐까? 이러고서 가격을 또 제일 높은 걸로 맞아. 올리고. 제일 높은 걸로 그리고 집에 좋은 TV 있는 분들은 제일 높은 거 해야 돼요. 제일 높은 거 써야 돼. 왜냐면 4K 화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은 아까 말했듯이 사용자의 수 그리고 화질이 SD, HD, 4K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드라마 추천해 주는 거 똑같고 네. 뭐 다 똑같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집에서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로만 볼 거다라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스탠다드 요금제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저도 혼자 본다면 제일 저렴한 걸로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집에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TV 안 놓는 사람들 꽤 많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노트북으로만 보고 뭐 타블렛으로만 볼 거다. 이러면 저렴한 거 혼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보통 그래서 스탠다드 플랜을 하고요. 하나로 이제 내가 쓰고 그 넷플릭스 엔치를 할 때 한 분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쓰지 보통. 보통은 그걸 다 아시는 분들을 드리더라고. 친구. 맞아. 넷플릭스 N7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N7이 뭐야? 넷플릭스 N7이 뭐야? 넷플릭스 N7이 넷플릭스하고 N 한 다음에 숫자 7이요. 그게 뭐야? 그게 아니라 넷플릭스 앤드 7. 칠링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유행어야? 그냥?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네, 그게 영어 자체를 해석하면 그 뜻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뭐 라면 먹고 갈래?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그게 뭐야?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갈래? 너무 아재잖아. 아, 라면 먹고 갈래도 모르고 라면 칠도 모르고 뭐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난 그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방송 불가가 돼요. 그런 올드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우리 방송에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네. 익스플리시트 붙는 거 나 못 보겠어. 그래 요즘은 그거 한다면 핸드폰 충전하고 갈래 이거 아 한다면. 진짜 괜찮다. 언제적 얘기야. 하여튼 뭐 넷플릭스 앤 7이라는 그 누차 말하지만 솔직해야 되고 확실히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요. 네, 넷플릭스 이거 뭐 N7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랑 이거 고급 요금제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넷플릭스 N7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네, 같아서. 근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N7을 고급 요금제를 쓸 때 아니 스탠다드 요금제를 쓸 때 이제 네. 두 개잖아요. 혼자 쓰는데 계정을.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눠 쓴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제 공유를 한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늦자고 한 얘기였죠? 그럼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라. 네 앞자리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아재지 이제. 제가 감기도 안 나와. 한 달 됐는데 아직도 감기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 오래 보면 감기 걸립니다. 집에서 계속 방구석에 앉아서 보고 네. 있으니까. 꼭 방구석에 앉아서 뭐 보세요? 밖에 나가서 넷플릭스로 본 것들 그럼 얘기 좀 해보면 일단 저는 넷플릭스의 시작이 마르코 폴로였기 때문에 아 진짜? 네, 넷플릭스의 시작이 마르코 폴로. 그걸 보려고 이게 마르코 폴로가 굉장히 아끼는 건가 봐 넷플릭스에서. 왜냐면 이거는 뭐 이 다른 방법 그 유통사나 이런 데서 뭐 LG U 플러스랑 계약 맺은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서도 안 보여주고 못 봐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는 딴 데서 볼 방법이 없어. 오직 넷플릭스밖에. 왜냐면 그 시기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전체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겠다라고 하면서 마르코 폴로가 막 뜨고 있었거든요. 그 마르코 폴로가 나왔을 때가 하우스 오브 카드로 빵 떴어요. 네. 그러면서 자체 제작이 대박이구나를 깨닫고 이게 돈 된다 이런 거지 이제. 진짜 제작비를 쏟아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마르코 폴로가 아마 만든 것 중에 가장 많은 네. 예산이 투자됐을 거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걸 언론에서 제가 봤어. 맞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됐어 네, 아예. 내가 그걸 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뭐 국내 서비스를 한다 이러면서 가입도 쉬워졌어. 그리고 그걸 이제 딴 데서 혹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KT TV를 이용한다던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못 보는 거야.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대. 그 써있잖아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이렇게. 그리고 그게 또 유튜브에서 아니 페이스북에서 국내 저기 넷플릭스 홍보용으로 네.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영감을 받아서 거기 한번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제를 했지. 그 은 실장이 마르코 폴로에 꽂혀가지고 그 은 실장의 실크로든가 뭔가 그 동영상 만들었는데. 찍어보겠다고. 맛있어. 계속 할 거야. 이제 내 거 여기서 이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그 은실장의 실크로드의 IP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 자가발전 IP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누가 따라서 뭐 실크로드 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제보 주십시오. 네 어쨌든 20% 떼드릴게요. 마르코 폴로 내용은 뭐예요? 마르코 폴로가 누군 줄 알죠? 그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단 말이야.
안 배웠어 우리. 자서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시간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아무튼 그 마르코 폴로가 동방경문록 쓴 아저씨란 말이지. 아, 네. 네네. 그래갖고 그 저기 비단 막파. 네, 아니 원래는 이제 배 타고 그냥 다니던 여행가였는데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쪽을 투어하고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극 중에서는 판타지 세계에서 각색이 돼서 네, 각색이 완전히 돼서 아버지가 그 실크로드 통해서 이제 물건 떼다 파는 무역상. 상인이었고 무역상이었고 마르코 폴로는 여행 좋아하는 그냥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가는 길에 한번 따라가고 싶다 이래갖고 같이 가요. 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 실크로드 거래가 그때 당시에 제일 강대국 중 하나였던 그 몽골에다가 네.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유럽에 있던 걸 몽골에 파는 거였는데 몽골은 진기 그 칸 왕이 칸이잖아요. 칸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칸한테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스포이니까 아무튼 칸한테 1화에서 그 아빠가 뻘짓을 해갖고 실수를 해. 뭘 아무튼 거래가 안 되는- 틀어지게. 거래가 빠그라졌어. 빠그라졌다고? 빠그라졌다고. 네.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당황을 해가지고 야 내가 막 진짜 잘못했다. 나 믿어줘. 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증거로 아들 맡기고 갈게. 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근데 아들이 이게 약간 뭐랄까 약간 똘끼가 있는 주연이니까 항상 똘끼가 있어서 그 칸한테 뭐 해서 안 될 말 막 하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그 니네 몽골 되게 좋더라. 뭐가 좋냐 하면 보통 무역상들이 막 니네 물건도 좋고 니네 사람들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막 니네 그 말 타고 다니는 풍경이나 이런 것도 좋고 근데 너네 문제점도 참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소신 발언하셨구만. 네, 소신 발언을 또 했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우리 다 죽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칸이 그래 그럼 네 애를 맡기고 가서 이제 약속한 거 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이제 걔가 남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줘요. 다 본 것 같아 나 지금. 아니 근데 핵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오가는 그런 뭐 역사적인 고증도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마르코 폴로 은식 하도 재밌다 그래서 실크로드 한 할 1편 때 맞나? 아니 실크로드 할 때 마르코 폴로 오프닝처럼 만들어 달라 그랬단 말이야 나한테. 맞아. 그래서 뭐길래 하고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황토색 나오는 거. 그 갈색 많이 나오는 네. 영화 안 좋아해요. 그냥 그- 매드맥스, 그 뭐야 저기 뭐 300 이런 영화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면은 그 국내에 있던 그런 뭐 사극도 용의 안 눈물, 좋아하고. 용의 눈물 이런 거 사극도 안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저는 현대극을 좋아하는데 네. 제가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본 거는 넷플릭스에서 처음 오픈할 때 그 처음으로 만든 콘텐츠였던 네. 하우스 오브 카드.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곧 시즌 5가 나오는데 마르코 폴로는 이제 안 나와요? 아니요 마르코 폴로 2시즌 나왔어요. 아, 좀 봐야겠네.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빡센 것 같아. 네. 곧 배우가 그만둔다고 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하우스 오브 카드는 네. 그럼. 하우스 오브 카드는 이제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이거는 그 국내 올레 TV에서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맞아요. 난 봐야 된다 하니까 약간 또 시리즈가 너무 쌓여가지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봐야 된다는 아니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명작이다고 하니까 네네. 다들. 명작이죠. 핵심 스토리는 어떻게 돼요? 정치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주인공이 프랭크 언더우드라는 사람인데요. 얘가 시즌 1에서는 민주당 하원 총무예요. 총무. 경력 25년 차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정치인인데. 그냥 그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거죠. 그죠. 그럼 몇 선이야 도대체? 몇 선이네. 선이야 도대체. 근데 대통령의 킹메이커가 돼요, 얘가. 아, 킹메이커가 올려줘요? 돼서 네. 너 국무장관 만들어줄게. 음. 대통령한테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켜요. 라이언에 그러면서 거짓말쟁이야.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하우스 오브 약간 카드입니다. 오세훈 씨처럼 됐네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맞잖아. 삐한다. 정치 방송 됐잖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이고 네. 데이비 핀처가 1편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미도 너무 좋고요. 데이비 핀처 입장에서 사실 전혀 새로운 도전이었겠다. 이걸 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 내용이 드라마 내용이 너무 재밌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드라마 그 포인트에서 되게 특이한 게 극 중에서 배우가 주인공이 그러니까 케빈 스페이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말을 걸어요. 아 그런 연출이 있어요? 네, 계속 계속해요. 하면서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아요. 이게 주인공이 케빈 스페이시 진짜 잘한 것 같다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저기 데드풀처럼 화면 정지시키고 말한다고요? 네, 맞아요. 맞아. 그렇게 딱 하면서 갑자기 영화에서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관객들한테 네, 시청자들한테 실제 몰입감을 준다는 네, 거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연출 방식을 쓰고 있는데 되게 소름 돋고. 맞아. 그리고 케빈 스페이시가 항상 반지를 끼고 있어요. 네. 되게 그 어린 왕자 반지 혹시 아세요? 울트론? 커플린 방사 그게 반지로 뭐야? 유명한. 그게 뭐야? 그게 뭐죠? 이
왕반지, 왕알 반지. 손 마디 하나만한 반지 그러니까 있어요. 왕알 반지. 그런 반지를 끼고 있는데 걔가 항상 그거 딱 결정 내릴 때 땅땅 하고 그 반지로 책상을 쳐요. 근데 내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내 반지로 그걸로 한잔 줬어. 반지를 샀어. 네. 한동안 그랬을 정도로 푹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흥정이는 뭐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본 거 뭐 있어요? 저는 본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다 자체 제작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네, 그래서 저도 오리지널 드라마를 하나 뽑자면 요번에 본 건데 3%라는 드라마예요. 그 뭐야? 이제 대출해 주는 건가? 이자 3%로. 그 저희 사채꾼 우시지 마라고 일본에 유명한 그거 그런 아닙니다. 비슷한 거 있거든. 네, 일단 그 오리지널 드라마들을 네네.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각 네. 나라에 맞게 로컬라이징해서 만들기 약간 시작을 어울리는 했어요. 것들. 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제작이 되고 있고 네. 뭐 영화도 있고요. 뭐 봉준호 감독이랑 같이 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근데 이제 3%는 브라질에서 제작이 되는 영화예요. 브라질 쪽을 타겟으로 하고 이제 만들었던 네, 거죠. 그래서 브라질 로컬라이징이고 브라질 배우들이 나오고요. 네네네. 말도 이제 브라질, 포르투갈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막을 선택해 보면 영어로도 자막이 나오고, 브라질. 네 오디오도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더빙으로 영어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전 한글 자막으로 봤지만 네. 어떤 내용이냐 지금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세상에 97%랑 3%로 사람이 나뉘어요. 아 뭔가 그 체계적으로. 네, 선택된 3%는 아주 좋은 데서 살고요. 빈부격차가 나뉘는 거야.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97%는 네. 가난하게 살아요. 그 우리나라 아니야? 현실 아니야? 근데 특별할 거 없는데 별로. 우리나라인데 현신이도 드라마로 봐야 되니? 근데 가난한 데서 태어난 사람은 20살이 되면 모두 공정하게 그 3%에 들 수 있는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요? 그리고 그 시험을 만약에 통과를 했다. 그렇다면 이 97%가 사는 빈민촌이 아닌 3%만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되고요. 거기 간 분은 97%에 있는 분이랑 연락을 하거나 돌아오거나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주인공이랑 뭐 여러 20살 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20살 됐어. 20살이라고 하죠. 네. 네, 20살이 되신 분들이 청춘을 즐기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건데 네네. 시험이 우리가 아는 뭐 수능처럼 뭐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추리력, 사고력, 리더십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뭐야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이제 한 건물에 기숙을 시키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그게 한 명씩 뭐 회가 가면서 탈락을 하기도 하고 숨은 반전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 그럼 그 작품 전체 포커스가 그 시험에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 보네요. 그렇긴 한데 또 이게 듣고 보면 만약 그 시험에 떨어지면 더 이상 응시 못 해요. 평생 빈민주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인생 한 번이네. 시험에서 수능이네. 우리나라랑 똑같네. 아니 그 수능은 다시 볼 수 있잖아.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인생 망한 거잖아. 그치 4번 수능은 4번이고 5번이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떨어져서 가는 사람한테 그 탈락의 이 충격을 완화하는 법을 알려줄 거다 하고 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가 아기를 키우면 도움이 될 거야, 잊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냥 보내요. 그리고 애기 출산을 장려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걔네가 다 시험을 보고 야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가상의 국가죠. 그죠. 브라질인데 뭐 이제 아마 평행 우주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행 우주겠지. 그래서 SF 장르기도 하고 네네네. 어쨌든 그 듣고 보면 이 사회 시스템이 되게 부조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레지스탕스가 있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대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네. 대의? 대의. 멋있어. 네. 멋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일종의 스파인 거죠. 네네. 그분들이 시험에 이렇게 응시해서 그 3%가 사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아. 끼어 들어왔어요. 근데 3%나 같으면 스파이 하다가 이동하면 땡큐지. 그러니까 대의지, 대의. 음. 그 하여튼 그분들이랑 얽히고 설키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발소에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네네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이 3% 때문에 남미 쪽에서는 아주 대박이 났다라는 말이 있고요. 네. 이제 시즌 1 나왔는데 시즌 2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 아까 말했던 대로 긍정 씨가 말했던 대로 네. 넷플릭스가 그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네. 저는 그냥 시장 진출을 목적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짧았던 생각인 게 이 작품을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만들고 있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본 시장이 먼저 열렸잖아요. 넷플릭스가. 네, 맞아요. 제가 이제 한국 계정이 들어가서 되게 놀랐던 게 일본에도 그 소위 일드라고 하는 일본 쪽 드라마 매니아층이 되게 있을 정도로 나름 그 일본만의 드라마 컨셉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 드라마를 넷플릭스 자체 제작으로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심야 식당도 있어요. 심야 식당 넷플릭스에서 한다고? 네, 있어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있어요. 진짜? 무슨 디너 어쩌고 해서 뭐 한국식도 있어요. 그거. 뭐 도쿄 식당인가 뭐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충격적이네. 뭐 우리나라에는 봉준호 감독 영화 신작 옥자 있잖아요. 옥자한테 577억 든다고 그랬는데 이거 전액 넷플릭스 다 투자했어요. 야. 근데 그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드라마에 또 이경영 씨가 나오더라고. 누구? 이경영 씨. 이경영 씨가 뭐야? 그 영화는 다 나오는 그분 있어요. 아 그래요? 인간은 얼굴 참 봐야. 재밌어. 얼굴 인간은 봐야 참 알아. 재밌어 하는 분이 있어요. 미생에 나오는 네. 분인데 어쨌든 아무튼 넷플릭스의 공적적인 행보가 그 나라 작품으로 만드는 게 그 파급력이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들 중에서 저 우리나라 배우들 나오는 거 진짜 많아요. 아니 근데 맞아요. 드라마 말고 영화 제작한 것도 있어요? 영화는 시리즈물 지금 말고? 옥자 만들고 네. 있고 옥자가 처음일 거라 아마. 옥자가 처음이고 드라마에도 나오는 거 있는데 그 센스 에잇이라고 그 이제 거기 배두나 나오잖아요. 서로 텔레파시 하는 아니요? 영화 있어요. 맞아요. 그 영화에 배두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이기찬 있죠. 이기찬.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요? 이기찬 나오고 이경영 씨 아까 말했던 나오고 차인표 씨 나오고 명계남 씨 나오고 마동석, 홍석천, 윤여정 씨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신기해서 봤거든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뭐 때문에 보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다 영어로 돼. 그 연기를. 진짜? 네. 너무 멋있어. 그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네. 그치. 난 마동석 이 사람이 나와서 영어로 막 하길래 동석이 형 영어 잘해. 미국 시민권자 아니야? 뭐야? 이랬더니 맞아요. 미국 시민권자더라고. 네. 뭐 너무 좋아 동석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센스8 한번 보시고 재밌는 거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고 있는 거는 탑기어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니지만 BBC 콘텐츠 제휴돼서 나오는데 항상 틀어놓고 이래요. 그 넷플릭스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우리 너무 이제 넷플릭스 칭찬만 해줬잖아요.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쓰면서? 그 이제 콘텐츠가 적은 게 아직까지 저는 굉장히 저는 불편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우리나라 로컬라이징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면서 오히려 콘텐츠가 적어들었잖아요. 맞아요.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긴 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넷플릭스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야 니네 지금까지는 VPN을 안 막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진출하면서 야 이제 다른 나라로 우회해서 접속하는 거 다 막을게. 불법이다 그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넷플릭스를 접속하는 게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콘텐츠만을 이용해야 되는데 한국 콘텐츠는 미국 콘텐츠보다 적거든요. 맞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넷플릭스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자막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 뭐 말도 안 되는 한글로 해놨어. 그 포스터를 다 한글로 바꿔놨어. 그치 그거 너무 웃겨. 그것도 고딕체야. 그래서- 굴림체였어 굴림. 처음엔.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을 하느라 이제 좀 오래 걸리는데 결국은 이건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던 하우스 오브 카드조차도 네. 처음에는 서비스가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가면서 서비스가 되는 거고. 이게 왜냐면 그 이제 전 세계로 진출하면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왕좌의 게임이다 이런 것들을 이미 라이센싱해서 방영을 하던 방송사가 있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넷플릭스가 들어온다고 갑자기 여기서도 방영을 하게 되면 만약 독점 개혁이었다. 그럼 계약 위반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게 할 수 없고.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VPN을 통해서 이제 미국 걸로 들어와서 보게 하면 거기서도 또 피해를 보는 거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막는 거지. 그리고 뭐. 그 우리나라 심의에 맞춰서 또 편집을 한다면서요? 어느 정도는. 그게 너무 웃긴 게 네. 예를 들어서 섹스앤더시티 뭐 이런 실제로 지금 내 섹스앤더시티가 넷플릭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을걸? 뭐 거기서 걔네들끼리 뭐 야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게 이렇게 삐 처리되면서 나오더라고. 아니면 진짜로?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네, 맞아요. 모자이크 처리는 되더라고요. 뭐 오렌지 뉴블랙 같은 경우 오렌지 뉴블랙 맞나? 네. 오렌지 뉴블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많잖아요. 정난한 게 많아서 정난한 게 많아서 거의 뭐 계속 모자이크야. 근데 이게 OCN이야 거의.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아니 이럴 거면 담배 피는 것도 다 모자이크 하지. 그러니까. 그치. 사실 그 케이블 채널이랑 뭐 이런 규제가 아직 저번에 이발소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조금 아직까지는 기술을 못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지만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는 저는 왓챠 플레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왓챠 플레이도 얘기를 잠깐 하면 왓챠 플레이는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꾸로예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대여를 하다가 추천 서비스를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왓챠 같은 경우에는 추천 서비스를 먼저 하다가 나중에 스트리밍을 그쵸.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왓챠도 되게 정확도가 높아요. 음. 콘텐츠 정확도가 높은데 왓챠 플레이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컨텐츠가 부족한 거죠. 부족하긴 한데 넷플릭스가 지향하는 콘텐츠랑 왓챠가 지향하는 콘텐츠는 아예
써본 방향이 사람으로서 다르거든요. 틀려요. 네, 두 개 다르고 네. 저보다는 긍정이 훨씬 많이 쓰는데 긍정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왓챠 저도- 플레이 봐요? 왓챠 근데 둘 다 결제해서 써요. 쓰고 있어요. 둘 다 써요. 미친 사람이네. 왜 둘 다 쓰느냐? 네. 그 왓챠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 넷플릭스에 없단 말이에요. 경쟁 구도가 심각한가 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싶은 드라마가 여기선 없어. 그럼 저거에서 봐야 돼. 왓챠에는 그럼 지향하는 컨텐츠 방향이 어떤데요? 국내 콘텐츠들은 왓챠에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국내는 일단 이게 해외는 넷플릭스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사실은. 봐도 이길 수가 네네네. 없기 때문에 네. 국내를 먼저 꽉 잡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왓챠를 보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뭐 예를 들면 국내 방송 3사가 했던 드라마라든지. 드라마도 영화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얘기만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왓챠 둘 다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코미디 뭐 이런 거 토크쇼도 있고. 코미디 토크쇼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스탠딩 코미디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데 스탠딩 코미디를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해요.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특히 저는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가끔 있거든요. 왓챠는 EBS 다큐프라임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네네. 넷플릭스는 뭐 아망드가 BBC. 말한 것처럼 네, BBC 거 보면 그냥 끝장납니다. 좋아요.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아쉬운 거는 없고 사실상 컨텐츠밖에 없다. 아쉬운 게 좀 부족한 기능적으로 컨텐츠. 부족한 거는 이제 네. 다운로드 기능이 생기면서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없는 것 것들을 같아요. 바로바로 또 보완을 해주나 보네요. 바로바로라니요. 지금 20년 만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건데 계속 다운로드 니즈를 기능. 넷플릭스가 네. 네, 근데 넷플릭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방영이 안 되는 콘텐츠들 있죠. 네네. 그것들이 대부분 자막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심의를 통과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심의를 통과하는데 10분에 15,000원인가 19,000원인가 그렇대요. 네. 근데 그거를 돈을 다 내가면서 네. 최대한 빨리 내려고 얘네가. 10분의 그 심의비가 네. 그렇다고. 그래갖고 뭐 스타워즈 시리즈도 지금 다 밀려 있는데 네. 생돈 다 때려 박으면서 그걸 맡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얘네가 확실하게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군요. 네, 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믿고 결제해도 된다. 네. 네. 하십시오. 왓챠 아니 이 정도면 왓챠라네.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이 정도로 칭찬해 줬으면은 고마워해야 되는 수준이네. 스탠다드 이용권이라도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PPL을 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봐도 아쉬운 게 없다. 좋아. 네. 네, 그렇죠? 뭐 아쉬울 게 없고 누가 뭐 어디서 봐야 돼라고 하면 저는 영화 어디서 다운받아라고 물어보면 저는 요새 넷플릭스 추천해줘요. 왜 다운받아라고 하죠? 그죠? 그쵸. 이거 써보면 사실은 그 전까지 막 드라마 정리해 뭐 다운받는데 찾아다니고 이랬던 게 전부 다 귀찮은 일이 됩니다. 사실은. 뭐 한 달에 너무 컴퓨터 어려워. 값이면 뭐 되니까. 좋습니다. 뭐 이렇게 2시간 동안 또 떠들어 보면서 네. 넷플릭스라는 회사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네, 굉장히 저는 들은 게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좀 인상적인 회사로 버린 바뀌었습니다. 보람 있나요? 전편 버린 보람. 아, 애플은 다시는 한다고 하지 마. 네. 뭐 아쉬운 점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쉽지만 네, 긍정 씨는 어쨌든 어땠어요? 저도 넷플릭스를 언젠가는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루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서비스로서만 같고 느끼다가 회사가 어떤 회사 건지. 이야기 들어보고 하니까 그 CEO가 약간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회사든 CEO가 똘끼가 있는 회사가 성공을 하는 것 같아. 갑자기 파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새끼라고 할 뻔했네. 갑자기 파는 거 아니야? 야 키웠다 이러고 딱 팔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또 다시 시작하고. 뭐 또 대여 사업하려고 또. 네. 네, 아무튼 재밌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나 뭐 부족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네. 네,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긍정의 자가 크롬북 컴퍼니. 리뷰와 함께 크롬북 리뷰는 그냥 그거 그만 말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꾸 하지 마. 너 누워서 침 뱉는 거야. 어. 네, 어쨌든 간에 이긍정의 그 특집 방송 예. 자가 컴퍼니 가지고 누워서 돌아오도록 침 하겠습니다. 뱉어 봤어? 어떤 회사로 돌아올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